자, 이거 보고 우등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햇불 다 들고 지금 우등불 모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 무슨 이런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될 큰 과제가 났을 때 뭐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파트 뭐 단지들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큰 그런 공사 대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그 우등불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 건설 진행하는 거죠. 이게 불 피우자면 먼저 이렇게 누군가는 불을 달아야 되겠죠. 불 피우자면. 그래서 이걸 북에서는 선각자, 수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혁명투쟁을 이끌어가는 선각자 그리고 수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인걸불이죠. 숯불,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진 겁니다.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는 이 불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조선노동당원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등불을 보게 되면 북한 사회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노동당원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 보고 이 불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원 이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말하면 회원분들이 다 불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북을 알자면 조선노동당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을. 조선노동당 알자게 되면 그 조선노동당을 창건한 그 사람들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조선노동당은 이렇게 항일빨치산이 창건한 당입니다. 조선공산당에서부터 시작하긴 했었죠. 1945년 9월 19일 날에 원산으로 항일빨치산들이 개선합니다. 우리 인민들 보니까 총찬 조선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일제 경찰들, 일본 놈들 군대든 봤어도 총찬 조선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저 제일 뒤에 서 있는 분은 김책이라는 분이고, 그 앞에 있는 애기가 김정일 위원장이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옆에, 오른쪽에 이 수건 쓰고 계시는 분이 할머니고, 큰어머니, 이런 분들입니다, 다. 이분들이 이렇게 당시에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항일빨치산은 조국에 개선하기 전에 항일빨치산뿐 아니었죠. 상해 임시정부도 그랬고, 그리고 뭐 소련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국으로 개선하기 전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을 다시 했죠. 그래서 당시 누구는 대통령을 하고 누구는 뭐 국무장관을 하고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일빨치산도 역시 같았죠. 항일빨치산은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 평양에 집이 있는 사람, 평양이 고향인 사람, 그리고 평양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평양은 우리나라 기독교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이었죠.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는 저기 평양에 칠골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다 기독교 목사였고 다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은 그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이 집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농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는 목사였고 기독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저 뒤에 계시는 김책이라는 분, 저분은 김일성 주석보다도 나이가 훨씬 위입니다. 훨씬 위고 혁명투쟁 연한도 오랬고 그리고 교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분은 교사를 하셨고 만주에 들어가서도 그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계몽사업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나서지 않고 김일성 주석을 내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항일빨치산은 전술이 좋았던 거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삼촌들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 만경대에 있는 안식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렇게 바느질도 하시고 농사도 하셨던 거죠. 김구 주석이 저기로 가십니다. 평양으로.
가서 그 남북 연석회의 참가하시죠. 그때 김구 주석이 찾아갑니다. 남경대에. 찾아가서 그 김일성 주석이 할아버지 만나러 갔죠. 근데 가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장군인데 왜 농사를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지 뭐 하겠냐고. 손주는 나라일을 보고 나는 농사를 짓는다고.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호응받기 그리고 사랑받기 가장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남한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문제들이죠. 김일성의 그 독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재를 김일성 주석이 자기가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항일발치사는 자기들이 그 이런 헤게모니 장악이라고 말해야죠. 예? 그걸 위해서 이런 김일성 주석을 내세우고 밀어줬다는 것. 제가 남한에 가서 느껴보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 청년들에 대한 이런 그 도움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느낄 때는요. 이게 바로 그 해방 이후에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는 이런 그 인민들입니다. 북조선 인민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이렇게 그 많이 김주석을 따랐던 거죠. 48년도에 벌써 저 평양시 강남군에는 김일성 주석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인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노동당은 당시에 북조선 공산당 조직위원회 이렇게 46년 3월 4일에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 우리 대다수가 농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는 모두 무상몰수했습니다. 일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는 무조건 다 뭐 회수했겠죠. 예, 이렇게 토지개혁 법령 발표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다 나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그 호응을 샀던 겁니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호응을 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공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북조선 노동자 사몬에 대한 노동법령을 발표하거든요. 여기에서 미성년자는 16살 이하는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정을 하고 8시간 노동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하는 그 여성들이 임신, 그러니까 산전 산후 휴가를 보장해 줄 때 대한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 아닙니까? 근데 여성들이 호응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하고 여성한테도 똑같이 선거권을 줬습니다. 46년 8월 10일에는 중요산업 국유화법령을 발표해서 중요산업은 모두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런 각종 민주계획들을 실시했거든요. 8월까지. 결국은 8월까지 이렇게 하고 8월 말에 조선신민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조선신민당이 북조선 공산당 그 조직위원회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니까 말려 들어가고 말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어치운 겁니다. 쉽게 여기 말로 말하면 이렇게 신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조선노동당이 됐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 붙자면 불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북에서는 불길은 청년동맹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동맹. 청년들인 거죠. 불길은. 활활 타오르라 불길. 이렇게. 이건 학생들입니다. 붉은 청년군의대에 입대한 학생들. 고등중학교 5학년 시기에 붉은 청년군의대에 입대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붉은 청년군의대에 입대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의 그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죠. 이건 여자친구들이고요. 예, 근데 북쪽의 그 처녀애들,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이 헐지 않습니다. 그 남학생들보다 훨씬 그 2살이 셉니다. 학교에 가보게 되면 북쪽은 여성이 많거든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한 남학생이 한 15명 정도면 여학생이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거의 다 학급반장 이런 학생 간부를 합니다. 우선 공부도 잘하는 데 있지만 2살이 그렇게 세거든요. 남학생들이 얻어맞습니다. 학교 시절에는. 그리고 그 고학년, 그러니까 높은 학년이 올라가면 한 4학년, 5학년 정도에 올라가면 그 여학생들이 또 애교도 피우고 또 그때부터 연애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초동 청년돌격대라고 이 청년들 집단입니다. 건설만 전문하는, 국가적 건설만 전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다 청년들입니다. 이것도 청년들이고요. 저 뒤에 구호 쓴 게 보이시죠? 불구대천이 원수 미제 이렇습니다. 저거 불구대천이 원수가 북에서는 그 미국을 그 철천지 원수라고 부르죠. 북은. 그리고 또 일본은 더 나쁘게 부릅니다. 일본은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은 그저 불구대천이 원수, 철천지 원수 이렇게 부르지만 일본 보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이런 불구대천이 원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북에서는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높죠. 북쪽 사람들은.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학생들 타는 모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긴장돼서 전쟁이 그 일어날 것 같으면 북에서는 저렇게 학생들이 인민군에 탄원을 합니다. 인민군에 입대하겠다고. 이거는 인민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입니다. 다 웃으며 가죠. 인민군은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럽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내가. 근데 북쪽에서는 군사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간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군대에 가자고 하는 거죠. 징병제가 아니지만. 이제 한 가지 그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건 육군 논살훈련소거든요. 아까 앞에 사진하고 다른 점들이 있죠. 이 사진하고. 이게 청년들은 다 음숙하죠. 논산훈련소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은 다 음숙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안경 쓴 친구들이 많죠. 이쪽에 여기는 안경 쓴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시력이 0.6 이하게 되면 군대 못 갑니다. 0.6 이하면. 그리고 어떤 친구들도 못 가냐면 예술단에 우리 남아들어 말하면 연예인이죠. 그리고 예술인, 연극하고 뭐지 그런데 그런 예술인들은 안 갑니다. 그 예술단에 뽑혀가고 이런 친구들은 안 가고 그리고 체육단에 가도 안 갑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따지고 있는데 북은 안 그런 겁니다. 대학에 가도 군대를 안 갑니다. 이렇게 북에는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은 병력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86년도인가? 그때는 10만 명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북에서 지금 그 축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병력을. 인민군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강국이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으니까 북은 지금 이제는 병력을 축소하는 거지. 재래식 무기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병력 축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년이거든요. 만 10년 해야 되고 저희 때는 13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만 10년이고요. 이것도 지금 행군길 가는 인민군 군인들이죠. 그런데 웃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손 흔들죠. 지나가는 인민들이 저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에 가게 되면 이렇게 환영해 줍니다. 다. 손 흔들어 주고. 그리고 물도 떠다 주고 뭐 사탕도 갖다 주고 이러거든요. 북에서는. 이렇게 행군길을 갑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국군 장병들 훈련하게 되면 안 그러시죠. 근데 군대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군대냐 이걸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건 인민군 특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인민군은 완전히 뒤떨어진 군대. 재래식 무기만 쓰는 군대로 알고 계시죠, 다. 그런데 인민군이 무장 장비도 현대식입니다, 다. 우리는 미국 군대만 발전된 줄 알던데. 근데 이렇게 인민군은 저렇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건설도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의 구호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 보위도 우리가 담았자 이런 구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진은 지금 그 수해에 나서 지금 그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우리도 국군도 마찬가지죠. 수해가 나면 동원되죠. 북쪽의 인민군도 전문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해가 나면 인민들 동원돼서 인민들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 웃죠.
이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붙자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람질은 이렇게 여맹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그런 그 남녀평등권 법령이나 이런 사회적 그런 시책들을 내놓은 것, 이거는 항일발치산에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도 많았었죠. 네? 이건 항일발치산 여대원들입니다. 이제 사진이 너무 오래된 사진이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좀 색에서 좀 각색을 했죠. 이런 항일발치산 여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우도 먼저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연기는 징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노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단체들이 다 이 당위 위각 단체들입니다. 당위 위각 근로단체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 북한이라는 이런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불길 우등불 하나만 놓고 봐도 북한 사회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